토지이야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귀성을 못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가시는 분들은 조심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충남 보령 머드팩의 고장이죠. 충남 보령시 미산면 도곡리에 위치한 여기 이 토지입니다. 도로 옆에 나란히 붙어 농사 짓기 딱 좋은 이 토지를 공매 물건으로 나온 토지인데 여러분께 소개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목적지인 공매 토지와 보령시청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적지가 있고요. 보령시청은 여기 있네요. 저 북쪽으로 좀 더 위치하고 있고 보령시청과의 거리는 21km, 그리고 먼 요게 서해 바다의 거리는 직선 거리는 15km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이 물건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압류재산인 공매로 나온 토지이고요. 공매를 모르시는 분들이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영상에 공매 입찰이라는 영상을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누구나 손쉽게 입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토지의 관리번호는 2019-16299-001 압류재산으로 나온 토지고요. 소재지는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도곡리 436번지입니다. 그리고 평수는 990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니까 300평 됩니다. 세부 용도는 답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답은 논입니다. 논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감정가는 1782만원, 100%죠 지금. 300평을 나눠보니까 평당 59,400원, 59,400원 입찰이 시작이 됩니다. 본 토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개인이나 농업법인만이 취득을 하셔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본 토지의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겠습니다. 소재지는 보령시 미산면 도곡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990, 평수로 환산하니까 300평. 그리고 네모 반듯한데 여기가 농림지역이 아니라 보전관리지역이다 보니까 단독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누구나 지을 수가 있죠. 만일 여기가 농림지역이라 그러면 농업인의 조건을 갖춘 농업인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짓기에는 유리하다. 건폐율은 20% 정도 나오고요. 타법령에서는 공장 설립 제한 지역 인근에 공장을 짓지 말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본 토지를 위성사진으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변 옆에 붙어 있는 네모 반듯한 세장형의 토지이고요. 또 여기는 도수로라는 거는 국어 또랑이라 그러죠. 도랑인데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국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용 물이 내려가는 물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선 옆에 붙어 있죠.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적상에 요렇게 하고 또 요렇게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요렇게 경계가 되어 있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토지를 낙찰을 받게 되신다 그러면 여기 경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요 토지 때문에 이 토지의 소유주하고 이렇게 경계를 다시 청량해서 경계를 나누는 작업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이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죠. 이 토지 소유주는 어디 거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날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김응땡님이 소유권을 확보를 하셨네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농사 짓는 분은 이 인근 일대에 농사를 짓고 실질적으로 이분은 여기에 투자 용도로 이 토지를 사두었거나 추후 나중에 또 보령에 내려와 가지고 그때 귀촌을 하시려고 하는 의향도 있으신 듯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카카오 웹을 통해서 현장에 직접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게 되니 인근 도로가 옆에 몇몇 가구들이 실제 단독주택을 짓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요 토지입니다. 현재 여기 보이는 요 토지인데요. 동쪽으로는 산이 있고 남쪽에 여기 멀리 작은 주택이 보입니다. 그죠? 이쪽에도 주택이 보이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도수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도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지대보다 도로 지대보다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만일 추후 집을 짓게 됐는다 그러면 이쪽 편에 남쪽 방향 이쪽 편에 집을 짓고 이쪽에는 마당을 두셔야겠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또 이 토지가 지대보다 조금 낮게 있다 보니까 제가 집 짓는 주택 용도보다는 농사 짓는 용도로 오히려 더 나을 듯 싶습니다. 또 왜냐하면 요만큼의 토공 작업을 또 하셔야 되니까 그만큼의 비용이 또 더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2차선 도로 옆이지만 또 시골에 2차선 도로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또 차 없는 조용한 곳에 사시다가 여기 집을 짓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점은 각자 성향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방향을 설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본 토지를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300평이 공매 물건으로 나온 토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요 토지는 요 경계선 라인 따라 이렇게 또 지적상에 한 필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매 물건으로 나왔고 여기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2011년도에 매수를 통해 사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논두렁이 중간에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중간에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서로 간에 협의가 되셔가지고 경계 측량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토지의 디스코 맵을 통해서 실제 인근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경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이 토지는 2011년에 평당 91,000원대 매수를 하신 적이 있으시네요. 여기요.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조금 더 아래는 2016년도에 74,000원 가량의 매매가 된 적도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는 2020년 4월 최근 내네요. 46,000원에 거래가 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 토지와 요 토지의 다른 점은 요거는 실제 맹지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지만 도로가 없고 맹지이기 때문에 요 도로 2차선 도로변에 붙은 토지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인근 조금 더 이쪽으로 내려다 보면 인근에 이제 2012년에 85,000원 거래된 적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조금 더 도로 2차선도 여기 2020년 6월 달에 최근 4만원 거래된 적도 있는데 비싸네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는 보시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라는 거는 실제 나중에 여기에 개발행위 단독주택이라도 짓게 된다 그러면 농업인의 조건을 갖춘 농가용 주택밖에 못 짓고, 또 농업인이 농가용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팔 때는 5년이 지나서 농업인인 사람에게만 매도하고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죠? 보전관리지역은 또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분이시라도 나중에 추후 여기에 건축을 하시는데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알아두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은 또 입찰에 앞서 가지고 이 토지이야기 TV에서 제공해드리는 영상은 단지 이 토지이야기 TV의 사견이다 보니까 참고용 영상으로만 사용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인근 공인중개사, 매수인의 입장, 매도인의 입장 각 세 군데, 최소 세 군데의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똑같은 토지라도 어떤 분은 좀 더 비싸게 낙찰을 받아서 내가 실제 여기 거주 목적, 실사용, 경작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지만, 실제 옆에 토지의 소유주들한테나 아니면 인근에 빨리 나는 단기에 팔아버리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아야지 빨리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셔서 꼭 입찰에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낙찰을 받게 된다 그러면 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990제곱미터, 전체 면적이 공매로 나왔습니다. 여기 소유주가 둘인데 지분 아닌가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소유분이고 취득 날짜가 4번, 5번 조금 다를 뿐이지, 한 분이 다 취득을 하셨다가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세금 체납이 되어 가지고 나온 토지입니다. 990제곱미터. 그 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지분이라든지 맹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토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나마 요번에는 이제 온전한 한 필지의 지분도 아니고 전체 면적이 도로 옆에 붙은 토지가 나온 겁니다. 자, 여기 말소 기준 권리가 2013년 10월 8일이 최고 빠른 가압 압류네요. 압류다 보니까 요거 이후로는 모두 말소가 되니까 낙찰자에게는 인수될 금액이라든지 인수할 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입찰일자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인터넷으로 기한 입찰로 참여하시면 되고, 그 다음 8일날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은 거의 낙찰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 입찰가는 1,782만원 입찰이 시작이 되니까 요거 이상, 여기 금액이나 요거 이상으로 적으시면 되고, 또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는 금매로 사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입찰에 참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요거는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입찰하느냐? 입찰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온비드라고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고 사이트로 이동하시게 되고, 통합 검색 번호에 2019-16299-001번 누르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요걸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요게 입찰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또 입찰 영상이 어렵다면 마지막 영상에 한 번 더 온비드 공매 입찰이라는 영상을 유튜브로 제공해 드리니까 꼭 클릭하셔 가지고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온전한 필지 990제곱미터, 평수로 300평, 오랜만에 온전한 지분이 아니라 공매 물건 온전한 필지가 나왔는데요. 한번 분석해 봐 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또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띵동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